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물들과 주제들을 만나보는. 반갑습니다.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최태경입니다. 기장미역이 유명하고 더 유명한 것은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날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최태경입니다. 0.73% 패배했잖아요. 부울경만 한 2%만 더 받았습니다. 이런 저는 반성을 했고요. 부산 민주당이 혁신하는 거. 기장군 예산 또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뜯어먹기야 기득권화 된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독식해서 경쟁이 없다 보니까 그럼 뭐 원전 마피아가 원하는 그 후보자가 당선되는 게 뭐 당연한 거.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포부? 저는 2004년에 출마하고 난 뒤에 선수로 출마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욕심이나 뜻이 있었으면 지난 2020년대 됐으면 참 좋았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제 손을 꼭 잡고 했더니 지역구도 극복하고 부산에서 좋은 정치 하자.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하고 싶다. 4.3 추념식에 윤석열과 한동훈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참석을 하셨는데요. 애봉총이에요? 네. 근데 진짜 잘릴 줄 알았는데 와. 이만한 인물이 없나 봐요. 그러게 내가 그때 양자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엄마가 폭력적이서. 좀 맞으면 되지. 100% 대통령보다 오래 한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애봉 총리가 가서 저 추념사를 낭독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플랫하고 너무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원문 전문을 읽어드리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한번 전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전문을 저 기사 그 기사가 아닌데. 이건 기사고 갑자기? 추념사 전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기사가 뭐가 필요해? 뭐 한두 문장 정도 읽어도 의미는 없는데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 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 제주에서 76년 전 무고하게 희생되신 수많은 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크나큰 아픔을 감내해온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뭐 네. 정부는 진상규명에 참여해 왔고, 그리고 뭐 그와 관련해서 2005년까지 추가 진상규명과 그와 관련된 보상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트라우마 센터 뭐 네. 하겠다. 뭐. 그 모든 것들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빠져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원래 다른 정부에서 시작한 걸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새로운 내용을 안 내놓은 거죠. 차라리 작년에는 IT 센터 지어준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당근을 건네기도 했었지만, 이번에는 이 추념사 전문이 다 합쳐도 5분이 안 될 정도의 매우 짧고, 안에 알맹이 자체가 없는 요런 내용들로 전부 다 쓰여졌다는 거죠. 근데 저번에도 그랬어요. 저번에도 600자짜리였대. 예. 600자짜리였는데 4.3 추념식에 한덕수가 와가지고 문화관광하고 IT 콘텐츠 해주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번엔 그나마 그것도 없어요. 아니 중요한 건 그래서 해줬어요? 안 해줬지 뭐. 당연히 안 그게 뭐가 해줬지. 입벌건데요, 뭐. 아니 추념식에 와서 할 저기- 말도 아니고 아니, 약속도 안 적어도 지키고 하는 신용은 안 하나?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그 제주도 그 추념사업회에서 진행을 하는 거면 차라리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참석을 했으니까 야당 대표들의 연설도 들을 수 있게끔 순서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이렇게 허무하게 또는 정말 제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역차별을 느끼게끔 하는 이런 초라한 행사는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지. 뭐 이재명 대표가 따로 또 인터뷰를 했네요. 해서 학살의 후예 정치 집단이 바로 국힘이다.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고 총선에서도 공천으로 뭐 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뭐 취소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역사의식 자체는 이제 완전히 내려놓은 거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승만을 띄워가지고
어떻게든 정권의 정당성을, 국짐의 정당성을 만들어 보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국힘에서 이승만 좋아해가지고 뭐 그 건국 전쟁인가 그거 보라고 막 독려하고 윤석열도 그거 보고 막 뭐 올바른 역사를 바르게 볼 수 뭐 그런 얘기 했잖아. 근데 그런 이승만이 저지른 이 4.3 이 학살을 이게 몇몇 명이나 죽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 잘난 그 영화 100만도 아직 못 넘기고 있어요. 그렇게 관람을 시키는데도 희생자 불구하고. 유족이 13,095명이 추가돼서 20년인가 12만 2,776명이에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게 제주도의 당시 인구가 25만에서 40만이 못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요. 애기들까지 죽였다고. 10%가 넘는 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승만 정권 때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이 사람을 뭐 공과 가가 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제주도 분들은 아세요. 제주도 분들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거의 제삿날이잖아요. 대산날이 다 똑같은 똑같죠. 날이에요. 그리고 4.3일이에요. 뭐 그런 얘기들 하세요. 워낙 많은 사람이 죽은 섬이어가지고 여기서 왜 굿이라든지 그 주술 그다음에 무속신앙 이런 거 연구하시는 박사들이 여기서 논문을 겁나 많이 써요. 아무튼 이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뭐 널리 봐도 동해공단 이런 것처럼 뭔가 공권력과 어떤 지역 갈등에 의한 충돌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무차별적이고 그리고 너무 많은 숫자를 희생시켰던 정말 극악무도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홀로코스트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이와 관련된 정치 집단들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를 준 이 행위는 우리 살아생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세계적인 그 국가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일이 왜 유태인 학살을 인정하고 계속 사과하느냐? 독일이 국제사회에 인정받고 리더가 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과거를 인정한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오죽하면 이번엔 미국이 나섰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네. 미 국무부가 제주 4.3에 대해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겨레가 이메일로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1948년의 제주 사건은 참혹한 비극이었다며 엄청난 인명 손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이 입을 닫고 있었던 이유는 당시 미 군정이 이와 같은 학살에 최소한 사전 고지를 받았거나 어떠한 영향력, 배후나 아니면 미필적으로 학살을 인정했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은 또는 그 학살이 확대되는 걸 막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역사학자의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던 거예요. 네, 직감적적으로 개입이 돼 있어요. 네. 사실 문서에 보면 미군정 하에서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이것도 있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도 이거는 사실은 부끄러운 상처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을 안 취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미국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외교적으로도 곤란한 입장에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안 가고 윤석열도 안 갔다? 지금 제주가 세석이 있거든요? 근데 투표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만약에 가서 한덕수가 읽은 것처럼 우리 국가 폭력을 이래야 되고 제주 4.3 이걸 말려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극우 분자들이 뭐라고 하냐, 제주 4.3 이 사건 자체를 공산폭동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걔들이 또 윤석열이 좌빨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간 것 같아. 그래 애매한 한덕수 내세워가지고 그냥 하는 척만 하고 한동훈도 안 가. 한동훈은 지금 충주 가가지고 선거 유세하고 있어요. 4.3에는 4월 3일에는 제주에는 선거운동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축구장에 가도 앰프 응원 안 합니다. 근데 한동훈하고 윤석열 없어, 여기는. 국가가 없어. 국가 그래서 폭력인데. 어떻게든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종의 불신임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와중에 한동훈은 뭐 입장문이랍시고 자기 입장문을 공개를 하긴 했어요. 선거운동 하면서 네. 무슨.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주 계신 분들의 어떠한 그 명예회복 내지는 뭐 소송을 위해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할 때, 뭐 직권제소 관련된 내용을 군사 부분 안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했다. 뭐 이런 개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제주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 법적으로 제주 분들이 새롭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이걸 해놓고 있는데, 이게요, 재심 청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리고 당사자가 살아있어야 돼.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물리적인 그 어떤 증거들이 명확해야 돼, 증언들이. 근데 지금 몇 년이야? 76년인가? 아무튼, 산수가 잘 안 되네. 그런 것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이후에 그거를 갖다가 제주도 직권으로, 직권 재심을 요청할 수 있게끔 제가 법적인 제안을 열었습니다라고 이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지공이라고 가지도 않고. 피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가지도 않아놓고. 아이고야. 참. 진짜 저놈의 손가락을 확 분질러 버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주도민인데 국진당 지지는 할 수 없는 거야. 정말. 근데 했죠. 그러니까 하는 난 사람 그게 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제주도민인데. 원희룡이도 저기 지사 했죠. 오마카세 보고 다니. 그러니까 너무 그 제주도의 길이나 제주가 낳은 천재라고 불리는 그 원희룡이 나경원이랑 같이 공부하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다가 지금은 차기 대권 후보에서 지금은 이천수 따까리가 돼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제주 4.3에 대한 이 분노에 대해서 단순하게 제주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고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규명, 과거의 기득권 세력들이 저질렀던 각종 학살들과 양민들에 대한 어떤 탄압에 대한 제대로 된 그 복원을 위해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단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